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많은 시민분들이 가슴을 졸이며 이재명 대표의 무사, 무탈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이후 곧바로 2시간 정도의 수술을 마쳤고 회복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수술을 마친 후 정청래 의원과 최고위 의원들은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료진에 따르면 피습 부위가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이라서 천만다행이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경과는 더 지켜봐야겠다. 하마터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수사당국에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라고 말을 했고, 서영구 최고위원은 수술이 길어졌다.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렸다. 마취 등에서 회복되는데 좀 오래 걸렸다 라고 말을 했고,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라며 오늘은 가족과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누구도 이재명 대표를 면회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오후 7시 40분 2차 브리핑에서 권칠승 대변인은 중증 수술을 요하던 상황이었으나 가족과 의료진이 상의를 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결정을 했다. 오후 3시 45분 수술을 시작해 당초 1시간을 예상을 했으나 실제로는 2시간가량 수술이 진행이 됐다. 수술명은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이다. 내경 정맥이 60%가량 손상된 것이 확인이 됐고,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생각보다 많아 관을 삽입한 수술이 시행됐다. 현재 중환자실에 입실해서 회복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혈관이 60%나 손상이 됐다면 그야말로 아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관을 삽입을 했다면 스텐스 시술을 했다는 것인데 정말 아무런 후유증 없이 제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왜 서울대병원 측에서 이재명 대표의 용태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를 했을까요? 이에 권칠승 대변인은 직접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 이유는 법적인 문제라서 그렇다라고 답을 냈습니다. 법적인 문제라 함은 아마도 의료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제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범인이 누구이며 그를 사주한 자가 누구고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가 관건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 사는 김진성, 나이 67세,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정도까지만 알려있고, 어느 당 소속이고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누가 사주를 했는지에 대한 보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단독 보도를 통해서 주변 상인들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김씨가 민주당 당원인 것은 알았지만 한 번도 정치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다. 주말에도 혼자 문 열고 일할 정도로 성실하고 조용했다. 남들과 부딪힐 일이 없는 온화한 성격이다. 외조카와 주택관리와 주택매매 업무를 각각 나눠서 일을 했는데 외조카는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라 김씨와 정치적으로 잘 안 맞는다는 얘기는 들었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며 마치 김씨가 민주당 당원인 것 같은 카더라식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당원이기를 바라는 또는 몰고 가고픈 그런 희망사항을 쓰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김씨가 운영했다는 부동산 사무실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런 정보를 어디서 얻길래 경찰이 압수했다는 보도도 나오기 전에 사무실 사진이 나오고 난리일까요? 여튼 아직까지 경찰이 김씨의 자택이나 사무실을 압수했다는 보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와의 보도와는 다르게 어제 보도된 뉴탐사 취재에 따르면 주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또 다른 시민은 인터뷰에서 김씨는 월세 50만 원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완전히 보수였다. 주변에서 볼 때는 다 보수적이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말을 했고, 당적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은 윤석열 지지자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라는 이 강진구 기자의 질문에 인근 상인은 그렇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보도한 주변 상인의 인터뷰, 그리고 뉴탐사가 보도한 주변 상인의 인터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본인의 입을 통해 나온 자백이 아닌 이상,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 나온 통장 거래 내역이나 또는 휴대폰 통화 내역, 메시지 내용 등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어떻게 월세도 몇 개월씩 내지 못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습격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본인 비용을 들이며 따라다녔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누군가의 사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측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의 수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김진성이 누구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자백이나 증거가 나왔을 때 검사 독재 정권인 작금의 이 정권에서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밝히겠냐는 것이지요. 해서 이 부분을 특검으로 가야만 정확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찰과 이 정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피습을 통해 지금 당장 가장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섣불리 말씀드린 것이 조심스럽지만 우리 개개인은 충분히 어떠한 자들이 이런 짓을 벌였을지 각자의 의구심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당초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던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재명 대표 피습과 특검 거부권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한동훈도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총선을 그런 악법을 갖고 덮어버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용기와 헌신일 수 있겠느냐라고 거부권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나라가 쪼개지던, 국민 삶이 파탈이 나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본인들은 김건희 특검 법안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의지인 것입니다. 어제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 발언을 하던 중에도 국힘당 지지자들은 쇼입니다, 쇼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던데 이 종교보다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설령 저들은 진실이 드러나도 믿지 않을 겁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가야죠. 중요한 건 이 상황으로 인해 민주시민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 이제는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는 적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소리이자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분이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사사건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더 단단하게 뭉치고 더 단결해서 이 정권 심판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봅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이를 악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나랍니까?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말조심해야 하는데 어제 안민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해 이낙연의 신당이 불가능해졌다라는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했는데 이게 잘못 해석하면 이낙연 신당을 막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곡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좀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더 신중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가며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힘든 역경과 고난을 당하시는 걸 보면 반드시 대권을 잡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